하.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이빨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아요. 어저께보다. 예, 이빨이 더 날카로워진 것 같은데 오늘 영상에서는 아마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상승장이 있을 것 같다가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 과연 진짜 4분기에 우리가 일시적으로 좀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커다란 장이 올까라고 아마 의구심을 던지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뉴스 자료를 가지고 좀 논리를 제가 펴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영상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제가 뭐 막 당장 대출해서 코인을 사야 됩니다. 코인 안 사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걸 저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항상 이제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크립토 뉴스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영상의 이제 주된 핵심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것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우크라이나에 관한 것도 이제 말씀드릴 거고 또 하나는 이것도 뭐 긍정적이게 지금 돌아가기 일보 직전인 것 같고 또 하나는 한국 날짜로 26일부터 실외 마스크가 해제돼요. 과연 이게 코인 시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리고 10월 11일부터 일본 여행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을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이게 하반기 장세가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헤드라인만 말씀드리고 이제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묶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여기 DBS 뱅크가 있어요. DBS 뱅크는 싱가포르 내에서도 뭐 최대 은행이라고 본인들은 말을 하는데 최대 은행은 아닌 것 같고 디지털 뱅크로서는 전 세계에서 최고 디지털 그러니까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은행이에요. 싱가포르가 금융의 중심지라는 거는 아시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영국이 금융의 중심지, 유럽에서는 룩셈부르크가 금융의 중심지, 아시아에서는 홍콩이 금융의 중심지인데 지금으로서는 그 홍콩이 편입이 됐죠. 중국에 편입이 되면서 많은 어떤 다국적 금융회사들이 싱가포르로 이미 이전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영국에서 브렉시트가 벌어지면서 영국 내에 있는 다국적 금융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와 이게 이제 두 개로 갈려가지고 룩셈부르크로 가고 반 정도는 다시 싱가포르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세계 금융의 중심은 지금 현재로서는 싱가포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스트리트에서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제 현역으로 뛰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있는 금융 회사들도 JP모건, 골드만삭스 막 이런 데도 본인들의 자회사를 거기다가 이제 베이스먼트를 깔고 뭐 진행을 시키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그 엔트파이낸셜 같은 경우도 베이스가 지금 현재로서는 싱가포르예요. 그래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지정학적 위치와 현재 금융적인 포지션에서는 뭐 핵심적인 위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싱가포르의 DBS 뱅크라고 어쨌건 있는데 말이 좀 약간 장황하게 됐죠. 초반에 DBS 뱅크라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인 그 부자들 그러니까 뭐 고객 중에 이제 좀 약간 부가 좀 많은 어떤 그 고객들이 DBS 이 뱅크로부터 이 코인들을 거래를 할 수 있게 오픈시켜 줬대요.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있고 그리고 XRP 딱 이 네 개 코인. 지금 현재는 네 개 코인이고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오기 전에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전이었나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기관 고객들 상대로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DBS 뱅크는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DBS 뱅크는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예요. 세계 최대 은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계 최대 디지털 뱅크인 건 맞고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에서 운영하는 국부 펀드가 있는데 그 이름이 테마섹이거든요. 테마섹이 이 DBS 뱅크의 대주주예요. 네, 대주주다. 그리고 보통 테마섹이 투자를 하는 데는 항상 소프트뱅크가 같이 많이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즐겨보는 차티스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예, S&P 500 지수거든요. 근데 S&P 500 지수랑 사실 지금 가상자산 시장이랑 거의 커플링으로 같이 움직여요. 주식 시장이 좋으면 가상자산 시장도 좋고 어쩔 때는 뭐 디커플링일 때도 있지만 거의 확률상 봤을 땐 거의 커플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냥 이거는 S&P 500 지수만 갖고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이 사람이 생각했었을 때 다음 달 10월 중순 예, 10월 중순 정도 가야 어느 정도 박스권 구간에서 벗어날 거고 거대한 상승이 오기 시작을 할 거야. 거대한 상승이 급작스럽게 온다면 뜻하는 바는 거대한 하락도 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좀 언발의 오줌 누기 장세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기다려 보시고 자 지금 너무 막 그리고 기축통화의 지금 위기에 관해서 이제 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달러의 헤게모니는 점진적으로 지금 녹아내리고 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발등 자기가 찍는 격이다라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현재 유로존의 에너지 위기가 발생돼서 자 헐값의 에너지를 못 가져오니까 자 상품 가격이든 뭐든 제조에 있어서 코스트 자체가 올라가죠. 그러면 자국민들한테 어떤 그 손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피폐한 상황을 사실은 유로존이 만들어낸 거고, 자, 이번에 러시아를 스위프트로부터 제재를 하면서 사실은 달러의 영역을 전 세계에서 사실은 줄여 나가고 있는 것도 미국이 만들어낸 자기 발등 찍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단적인 예로 여기 영국의 스털링화 있거든요. 파운드화 있는데 1985년 이래로 최대 낙폭이 있었대요. 어저께 밤에 엄청나게 많이 급락. 그래서 거의 1대1이 돼버렸어요. 저희 이제 파운드화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처음 봤거든요. 저도. 보통은 우리가 알고 있게 1파운드가 한 1,800원 정도. 1,850원, 뭐, 요 근래는 뭐 1,700원, 1,600원 막 이렇게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국이라는 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 자체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건 지금 달러랑 거의 1대1이 돼버렸다. 기축 통화의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유로화는 뭐 이미 한 두세 달 전부터 1대1이 깨져버린 상황에 0.97이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유로존도 마찬가지로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이고 또한 중요한 게 일본 엔화는 아직까지 그렇게 약세 흐름을 보이진 않고 있는데 얼마 전에 금리를 동결을 했죠.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진짜 막판까지 갔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요. 통화 시스템 자체에서는 돈을 풀어도 GDP, GNP가 올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노인 인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노인 어떤 그 비율은 계속 올라가고, 우리도 사실은 경제 모델로 따지면 쫓아가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뭐 인구 구조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연애도 많이 하시고 결혼도 하고 하셔야 하는데 저를 비롯해서 어쨌건 뭐 시대의 패러다임이 그러니까 뭐 각자의 선택에 맡겨야죠. 그거는. 그리고 위에나는 지금 현재 0.14인데 이 친구도 이제 그렇다. 하여튼 전 세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이제 뭐 달러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유로와 뭐 위에나 엔화 파운드화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뭐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다만 IMF에서 자 그 이번에 SDR 비율을 조절을 하면서 위에나 같은 경우는 곱하기 3배, 달러 상승률 대비해서 곱하기 3배를 올려버렸다는 거는 관과함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그리고 유로의 문제 그리고 일본 자 영국의 문제는 분명히 심각할 정도로 아마 내년이면 다가올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진짜는 저는 아직 벌어지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우존스 S&P 500 지수 나스닥 여기 뭐 보면 S&P 500 지수 빅스 지수도 그렇고 다 보면은 쭉쭉쭉쭉 공포 지수는 상승해 버렸고 오히려 자 현재 상황 가상자산 시장이 그나마 지금 증권 시장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팬데믹 이후에 뭐 우리는 그 뉴노멀로 지금 들어갔다. 뉴노멀이 뭔지 아시죠? 기존에 없었던 어떤 그 체계거든요. 기존에 없었던. 그러니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 이제 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기존에 있었던 통화 시스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 자, 인플레가 상승하면 금리를 인상하고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는 사그러든다. 그리고 디플레이일 때는 오히려 디플레이일 때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돈을 푼다. 금리 인하하고 돈을 푼다. 이러면 이게 그냥 해결이 됐던 건데 지금은 이제 현재 상황이 뉴 노멀이라는 거죠. 금리를 인상해도 경기만 침체될 뿐이지 인플레이션은 잡지 못한다.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연준이라는 거. 이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서플리 체인의 어떤 그 공급망의 회복이 우크라이나 분쟁의 봉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론적으로 아무리 연준에서 금리를 지속적으로 5%, 10%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엄청난 경기 침체만 불러온다는 거죠. 경기 침체가 오면 거기서 다시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고 거대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도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세계에 있는 모든 통화 가치는 땅바닥에 떨어져서 종이 쪼가리가 돼버릴 거고 이 공식이 아마 향후 우리 인류가 한동안 짊어지고 갈 어떤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코인 투자를 하는 거지. 오늘도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그리고 이게 달러거든요. 달러도 마찬가지로 거의 뭐 차트상 상승 채널인데 상승 채널 끝부분에 맞닿았다.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지만 향후 서서히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어떤 차티스가 이런 얘기를 하네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1414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렇게 마감이 됐던 것 같은데 1414원까지. 그래서 어저께 오후까지만 해도 1410원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라가긴 했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인데 우크라이나 4개 주 러시아 편입 주민 투표 개시 압도적 찬성 예상 여기 얘기가 나왔죠. 압도적 찬성 예상. 그래서 이게 만약에 푸틴이 원하는 대로 이 방향이 정해져서 지면 일시적으로라도 군사 분쟁에 봉합이 있지 않을까. 일시적이죠. 일시적.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건 투표가 진행되고 결과가 나오면 근데 이 얘기를 갖다 G7에서 뭐라고 지금 태클을 걸더라고요. G7에서 태클을 걸면 푸틴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어떻게 할까요? 푸틴이 물러날까요? 과연? 지금까지. 그래서 어쨌건 EU의 대러시아 제재를 통해서 뭐 1차, 2차, 8차까지 뭐 군 장교 등 제재를 했고 EU 내 자산 동결, 은행 7곳, 국제은행 간 통신협의 결제망에서 제외시켰고 철강 제품 EU 수입 금지 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무역하고 통화 시스템하고 관련된 게 결국 EU에서 G7에서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자기 발등 자기가 찍은 거지 가져간 게 뭐가 있나요? 현재 인플레이션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지 현재 상황이. 자 그리고 아까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막 저한테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거는 이제 지켜보세요. 어떻게 되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두고 보고 만약에 여기 나와 있죠. 전 국민 97% 코로나 항체 보유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디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 이후에 일시적으로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 거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할 거고 경기는 좋아진다라고 미디어가 막 이렇게 얘기를 또 할 거고 어느 순간 제2의 코로나 코로나가 다시 나와서 없었던 일이 돼버릴 수도 있죠. 그러면서 폭락이 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 이미 청첩장도 돌렸는데 막막 결혼 한 달 앞두고 날벼락 뭐 줄어드는 인구 소멸하는 한국 폐업 잇따르는 웨딩 업계 웨딩 업계에 국한된 얘기는 절대 아니다. 혼인 40년 만에 첫 20만 건 아래로 2030 인구 줄어드는 데다 취업난, 집값 급등에 결혼도 부정적. 뭐 우리나라만 이런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가 똑같아요. 지금 현재. MZ 세대가 생각하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MZ 세대가 생각하는 거, 미국에 있는 친구, 영국에 있는 친구가 다 비슷비슷해요. SNS의 어떤 예전보다 더 정밀화되고 뭐 고도화돼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약간 비슷해지거든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인종과 뭐 인종의 어떤 그런 거 그리고 언어의 어떤 그런 거 뭐 그런 게 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저는 그런 장벽이 다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더 사실 우리가 살기 힘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나는 옆집 철수랑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미국에 있는 라바타고 경쟁을 해야 되고 영국에 있는 찰스랑 경쟁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사회? 내 직업 세계에 있어서 지금보다 아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건 코인 투자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은 너무 막 야 어저께 올랐는데 오늘 뭐야 이거 아침에 깨봤는데 이거 뭐지 도대체 나는 뭘 하고 있지? 이게 진짜 상승해서 나를 해칭을 해줄까? 내 5년 10년 미래를 조금이라도 보장을 해줄까? 근데 보장해 줄 수 있다니까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괜찮은 뉴스를 또 제가 캡처를 하고 서머리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웅 바